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영상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좋았던 10권을 골라보는 시간이죠. 올해 출간된 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제가 읽었던 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된 책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너무나 궁금하셨죠? 제가 몇 년 동안 이 베스트 10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요. 그때마다 그냥 10권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나름의 상에 이름을 붙여서 골라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연말이 되면 특히나 더 잘 어울리는 성시경 씨의 노래를 그 제목을 상의 이름으로 한번 10권을 골라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노래에 어울리는 책들을 골랐는지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저의 베스트 10과 과연 몇 권이나 일치하는지 보는 재미로 첫 번째 책부터 소개를 시작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잘 어울리냐? 자기계발과 채소와 위로가 굉장히 잘 어울려져 있는 그런 에세이 책이에요. 나는 분명히 채소 음식을 먹는 에세이를 읽었는데 조금 더 나를 잘 돌아보게 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들을 조금 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 작가님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좋아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리추얼이나 루틴 만들기 왠지 나보다 조금 더 잘 아는 언니가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은 느낌으로 함께하는 식의 컨텐츠를 많이 하고 계셔서 또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에도 좋았던 작가님이십니다. 넌 감동이었어 상은 코믹헤븐에 어서오세요 라는 박서련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입니다. 사실 소설 자체의 재미나 이런 것으로 보면은 베스트 10으로 소개하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넣은 책입니다. 배우가 주인공인 작품이 있어요.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장국영과 작품을 찍게 해주겠다, 캐스팅 되겠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호기심도 들고 걱정도 되니까 주인공이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데 결국 자기 자신에게는 전성기라는 게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차피 전성기도 없을 거 미래로 가서 장국영의 상대 역으로 영화를 찍어 보겠느냐라는 굉장히 달콤한 제안이지만 주인공의 선택은 그러지 않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감동을 받았던 게 전성기가 없을 것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직업을 계속해 나간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좀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한 거예요. 저에게도 막 채널 10만이 뭐야 5만 이런 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는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는 게 되게 재미있고 많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나는 계속 이게 좋아서 할 거야 이런 면에서 되게 찡긋하게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넌 감동이었어 상을 꼭 주고 싶었던 책입니다. 모두 다 받았죠. 세 번째는 외워두세요 상인데요. 이 노래 제목과 되게 잘 어울리는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읽었던 지식 교양서 중에서 한 권을 골라서 좋은 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후보로 넣었던 다른 책들도 다 좋았던 책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책을 고른 이유는 정말 쉽고 재미있게 쓰였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상은 미소천사상입니다. 저를 많이 웃게 했던 책이에요. 김원비 작가님의 다정소감입니다. 김원비 작가님을 아직도 모르신다면 당장 읽으셔도 좋습니다. 책으로 사람 웃기는 재주가 이렇게 용하신 분이 있구나 하고 굉장히 재밌게 읽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아직도 이 생각만 하면 살짝씩 웃음이 나는데 이 작가님이 어떤 영화 얘기를 하시거든요. 황금 종려상을 받은 영화를 본 얘기를 하시는데 영화가 너무 지루해가지고 황금 종려상을 주고 싶었다 하는데 저는 막 이런 말장난 같은 게 저랑 유머 코드가 너무 맞아가지고 실제로 빵빵 터지면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던 책입니다.
이번 상은 올해에 빠져들었던 작가님들 중에서 한 분을 고르는 그런 시간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를 골랐는데요. 사실 올해에 빠져든 굉장히 좋아하게 된 작가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을 고르게 된 이유는 재미나 흥미를 넘어서서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 분이 버지니아 울프였던 것 같아요. 작품 자체는 좀 난해한 편이라서 페이지가 쉽게 넘어가는 건 아니었지만 그 작품과 이분의 생애와 이분이 남기고 싶었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그 자체에 굉장히 그런 감동을 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생에 대한 의지와 살아가는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모든 시선과 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는 것을 이야기하는 용기와 현명함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게 되었던 분입니다. 저의 올해의 작가는 버지니아 울프였습니다. 좋을 텐데 좋을 텐데, 정확히는 더 많이 팔렸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상인데요. 사실 이게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책을 많이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여기에 넣어도 되나 마나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쓰기는 했지만 저 또한 제가 만든 인물들을 통해서 희망을 꿈꾸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속 시원한 걸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이 팔렸으면 좋을 텐데 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이 재밌다고 해주신 것도 정말 좋았고, 다음에도 또 써주세요 라고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시경 씨의 데뷔곡이 바로 내게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읽으면서 이 책은 베스트 10에 갈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던 책을 소개를 할 거예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델리아 오원스의 장편 소설이고요. 올해 가을에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세상과는 단절되어서 아름다운 그 습지 속의 자연 속에서 사는 어느 소녀가 누군가와 사랑을 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막판에는 되게 전형적인 미국식 스릴러처럼 흥미로운 요소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청정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도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고, 학문을 연구하는 성장하는 과정도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역으로 이 주인공이 맺는 인간관계가 사람들에게 교훈적으로 다가오는 감동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매력이 큰 소설이었습니다. 두 사람상은 5년 만의 신혼여행이라는 장강명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어울리는 노래 제목이 뭘까를 계속 찾아봤어요. 결혼한 지 5년 만에 3박 5일간의 신혼여행을 가면서 느낀 점들, 있었던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놓은 에세이예요. 장강명 작가님의 개성과 매력이 잘 살아있는 책인데요. 싫어하는 대상을 아주 심하게 깎아내리지는 않는데 싫어하는 이유는 또 명쾌하게 들면서 공감 가거나 혹은 그냥 흥미롭게 보이도록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결혼을 둘러싼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 부분들이 꽤 많기도 했고요. 이게 너무 진지하고 우울해지나 싶은 부분에서는 부부끼리 토닥이고 여행지에서 뭔 일이 있었고 맛있는 맥주를 먹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개운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라서 아주 불쾌한 느낌 없이 시니컬한 듯한 로맨틱한 듯한 그런 에세이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너는 나의 봄이다 상은 기억 전달자라는 소설이에요. 9번째로 소개될 책이기에 조금 더 의미 있는 책을 고르고 싶었는데요. 겨울이 지나서 봄이 오듯이 그러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책으로 골라보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어서 안정되어 보이는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게 어떠한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용기 있게 떠나는 주인공의 어떤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것 자체도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느껴졌던 부분은 내가 나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감동이었거든요. 최근에 발표되었던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안티히어로가 많은 사람들이 그 가사 때문에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항상 문제투성이일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로서 나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이 책에서 그러한 불안에 대한 답이나 위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갖고 서로가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골라본 책이고 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상이 남았습니다. 과연 어떤 책일까요?
제가 꼽은 올해의 책 베스트 10, 그 중에서도 1등에 해당하는 책은 이민진 작가님의 파친코입니다. 사실 여기저기에서 다들 1등으로 꼽다 보니까 나까지 1등 주기에는 왠지 민망하고 무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굉장히 감동적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재미있게 본 소설이라서 파친코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졌나요? 어쨌든 1등을 드린 상이니까 1등으로 고른 이유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용서하고 또 상실감이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을 계속해서 이어나겠다는 의지는 그거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정면으로 응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감정의 문제들이잖아요. 누군가한테 털어놓기는 어렵지만 소설을 통해서 비슷한 불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잡한 마음의 아픔을 누군가 하나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한 위안을 해줄 수도 있는 깊은 감정의 골이 굉장히 잘 살아있어서 그래서 읽으면서 긴 여운을 가져갈 수도 있었던, 그러면서도 또 압도적인 몰입감이 또 있어가지고 페이지를 계속 넘기게 되는 재미까지도 선사해 주었던, 한동안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한 소설이라서 올해의 책 1위로 파친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10과 겹치는 저의 책들이 있었나요?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내년 베스트 10까지 쭉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